자, 안녕하세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자 고등학교 3학년 분들도 뭐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고3 모의고사 학평 해설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 수업에서 앞에 28번까지의 내용 중에서 앞에 18번부터 23번 정도까지 문제를 갖다 다 해설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쉬운 일치, 불일치, 도표 이런 문제들은 다 전부 다 설명했고 지금부터 진행할 거는 29번 다음에 30번, 31번, 32번 문제 요 네 가지를 갖다 오늘 다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29번 문제, 어법 문제인데 요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볼 때 좀 평소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법 문제인데 2점짜리죠? 3점이 안 적혀있다는 걸 봤을 때 자, 2점짜리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문법 문제가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 적이 문법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알고 있지만은 1번에 do, 그리고 2번에 advices, 그 다음에 3번에 cross, 4번에 possible, 5번에 it 이렇게 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보기를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 29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문제가 나왔다가 이거 보는데 사실 그런 거 먼저 얘기할게요. 어법 문제는 사실 내용 전체를 읽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여기에서 1번 보기가 뭐 때문에 나왔는지를 추론하고 그에 맞는 풀이를 갖다 해나가면 되는데 지금 1번에 do를 볼게요. 1번에 do를 보면 우리가 do가 나온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죠. 근데 지금 do가 나온 경우가 뭐 대동사를 얘기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they라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have control이라고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o가 하는 역할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really라는 의미의 강조의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럼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은 일들이 is demonstrating 보여준다는 거죠. to them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이 do have 정말 가지고 있다고 control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데 진짜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really를 쓰는 거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2번에 advices라고 지금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어디인지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One wise friend of ours 해놓고 who가 나왔죠. 자, 그리고 who was present educator for 20 years까지 하고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One wise friend of ours 라는 게 자, 한 명의 현명한 친구,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 교육자인데 20년간 부모 교육자였던 그 친구가 있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주어죠. 근데 advices라고 지금 s를 붙여놨죠. 동사에다가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충고를 하는 게 뭐냐면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 이랬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앞에 one of 복수명사 해가지고 지금 주어가 중요한 거는 복수명사가 아니라 one이니까 하나죠. 단수에 알맞는 동사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옆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자, do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강조의 부사로 썼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간단하죠? 진짜 단골이긴 한데 수일치 문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서 지금 one wise friend of ours라고 했기 때문에 one of the 복수명사의 결국에 핵심은 뭡니까? 주어는 one wise friend 단수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동사에는 반드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시제가 일반 동사일 때 시제가 현재이고 일반 동사일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3번에 오케이 지금 보면 3번에 지금 시작이 재밌죠? Have them cross off days of the week 까지 하고 문장을 끊어볼게요. 왜냐면 as라는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have them이라고 했을 때 이거 결국에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서 쓴 것 같은 느낌 딱 받을 수 있나요? 왜냐면 동사를 썼고 목적어, 동사에 맞는 목적어 이거 명령문이죠?
명령문인데 have them cross off 하면 cross off 하면은 딱 우리가 X 표시를 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X 표시를 하다. days를 갖다가 전부 다 X 크로스 십자가 표시를 해라. of the week 그 한 주에 라고 해서 지금 걔네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시켜라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스는 뭡니까? 지금 3번은 목적격 보어인데 지금 이게 처음에 have라는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거 공간이 좀 모자라려나? 카메라 다 안 나오겠죠 이거? 사역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올 경우 능동 목적어가 뭘 하도록 시키다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걔네들로 하여금 여기서 얘기하는 걔네들이 누굴까? 앞에 키즈가 있네. 아이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한테 시켜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맥락상. 자, 아이들로 하여금 그 전부 다 X 표시를 지금 해라. 그 한 주에 대해서 when you come to them. 네가 걔네들이 될 때. 자, 걔네들과 함께 할 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에 passable이라는 단어가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데 일단 passable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오케이. 자, 이거 문장을 보면은 자, spend time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지금 문장 시작 여기인데 spend time 시간을 보내라 going over. 자, go over the schedule. 그 스케줄 갖다가 go over. 같이 뭐 넘어간다는 거 결국 이거 그 스케줄을 넘어가려면 이걸 잘 보고 넘어가야죠. 결국 이거 체크라는 느낌이 있으면 체크. 확인하면서 검토하면서. 자, 그러면 시간을 검토하면서 보내라. 그 스케줄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라. for the days. 그 하루 동안의 스케줄을. 근데 그리고 걔네들한테 줘라. 선택권을 줘라. in that schedule. 그 스케줄 안에서의 선택권을 줘라. 뭘 할 수 있게끔. 자, whether possible 하면 가능한 한 뭐 어떤 경우에 됐든 지금 이 스케줄 안에서 가능한 한 이러면서 얘네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든 간에 가능한 어떠한 경우든 이라는 느낌으로 해서 지금 possible이라는 거 쓴 거 괜찮습니다.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은 어떤 거예요? 4번은 그냥 형용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 형용사 자리라는 걸 알고 있냐 모르냐 그걸 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은 it인데 이거 it 뭐 대명사일 수도 있고 가주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뒤에 문장을 다 가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장의 시작이 as 주어 동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동사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 시작이 as 나와있죠?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쉼표 찍었고 다시 주어 여기까지가 여기 start까지가 동사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잘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then start to write 쓰기 시작할 겁니다. important thing. 자, 중요한 것들을 그들 스스로. 그러고 나서 갑자기 it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it이 나온다는 얘기가 4번까지 문제가 없었고 지금 5번에 보니까 지금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lp them develop their sense of control. 걔네들의 통제력을 갖다가 개선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게 더 나아가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지금 문장이 정확하게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도 주어 동사까지 나왔죠. 그럼 여기 쉼표를 찍었다는 거는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TMI라고 하잖아요. TMI. 그지? TMI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굳이 할 것 같으면은 it 대신에 5번 여기 있을게. 5번 같은 경우에 it 대신에 위치를 써서 계속적 용법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거 and 쉼표가 어차피 있었으니까 and it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and it 바꿔버리면 여기에 지금 이거 it을 갖다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쉼표 찍고 and it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it으로 바꾸고 그리고 쉼표를 갖다가 생각한 다음에 and를 붙였으면 이게 이야기가 전체가 진행이 되겠죠. 쭉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야 이거는. 오케이? 사실 그 여기에 있는 5번 it이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여기 앞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다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접속사, 연이어사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여기서 그냥 입만 뚝 던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장이 꼬이잖아요. 문장에 그러니까 접속사 연결사도 없이 두 개의 문장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아예 단독적으로 해서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마침표를 찍지도 않고 쉼표를 찍어놓고 또 주어동사를 쓰니까 지금 접속사 주어동사 부사절에 이어서 주절이 두 개가 된 겁니다. 두 개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5번 같은 경우는 개수조 용법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갖다가 위치 혹은 and is로 바꿔주면은 괜찮겠다.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할게요. 자, 하고 29번 끝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아우. 너무 싫다. 전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니까는 무작위 오류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설명문이겠네요, 설명문.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무작위, 랜덤이라는 건 무작위죠. 무작위 오류라는 거는 maybe detective. detect라고 하면 detect, 뭔가 발견하다, 찾아내다, 탐지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자, by 뭐에 의해서? 반복되는 measurement 하면은 측정에 의해서. 자, 무작위 오류라는 거는 반복된 측정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Furthermore 해서 게다가 by taking more and more readings 갑자기 독서가 나올 건 없네. 전부 다 얘기해보니까 뭐 mean이라는 게 여기에 동사가 아니면 그죠? readings라는 게 요거 그거 될 수 있겠다. 측정값 같은 거. 왜냐면 여기 오류라는 말 나왔고 여기 measurement라는 거 나왔고 하니까 여기서 readings라는 거 갖다가 측정값이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측정값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많은 측정값을 갖다가 자 찾아냄으로써 자 얻어냄으로써 우리는 자 얻습니다. From 이거 좀 괄호를 푸셨게요. From the 자 arithmetic mean 해서 산술 평균이라는 겁니다. 산술 평균. 산술 평균으로부터 우리는 이 목적어를 갖다가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이해 잘 해야 되죠. 자, 우리가 어떤 값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값이 또 뭐냐면 자, approaches more and more closely. 자, 더 다가간다는 거지. 더욱더 근접하게. 어디에? 참값에. 우리가 true value를 참 거짓할 때 참 값이라고 합니다. 참값.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건가 도통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위의 오류가 생길 경우에 그게 무작위의 오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반복된 측정을 하면은 그런 걸 갖다 어느 정도 발견을 해낼 수 있다. 무작위 오류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됐네 라는 이걸 갖다가 찾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 번 하다 보면. 자, 근데 게다가 그리고 어떤 측정값을 갖다가 더욱더 더 많은 측정값을 찾아냄으로써 자, 측정을 해보면서 이 말이야. 그냥 더 많은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산술 평균에서부터 값을 갖다 얻어낼 수 있는데 그 값이 점점 더 참값으로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또 신뢰도 같은 게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자, neither 갑자기 neither 나왔네. 그럼 반대 의미가 있네 갑자기. of this point. 자, 이러한 점들의 이러한 점들 중 어떠한 것도 is true. 진짜는 아니래요 갑자기. 요거는 무작위 오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무작위 오류가 아니라 여기서는 개통 오류. 개통 혹은 뭐 체계적 오류라는 의미, 개통 오류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문단을 좀 끊어볼 필요가 있어. 왜냐면은 여기서 무작위 오류라는 거는 반복된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그 오류로 나타낸 값이 그 참값으로 가깝게끔 반복을 하다 보면 참값이 어디 정도에 있는지 갖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국에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여기서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점도 개통 오류, 뭐 체계적 오류, 뭐 어떻게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체계적 오류에서만큼은 어떠한 포인트도 들어맞는 게 없다. 전부 다 진실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리더이기 때문에.
자, 그럼 repeated. 자, 반복된 측정.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반복된 측정. 자, 반복된 측정 with the same. 자, apparatus. 그치. 이거 apparatus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apparatus. 자, apparatus. 같은, 도구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같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자, 반복된 측정을 하는 게 neither with. 드러내 주거나 혹은, 자, do they, 지금, neither이 나왔기 때문에, neither하고 nor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주어 동사 순서를 바꿔놨죠, 지금. 자, 그들이 뭔가 드러내거나 제거하진 않아요. 자, 체계적 오류를 갖다가 드러내지도 않아요. 반복된 특정을 갖다가 하더라도, 같은 도구를 가지고, 반복된 측정을 하더라도, 그게 뭔가를 드러내거나, 혹은 걔네들로 하여금 체계적 오류를 갖다가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이러한 이유에서, 자, 체계적 오류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라고 했어요. 뭐보다? 랜덤 오류, 그 무작위 오류보다. 그러면은, 이러한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 오류는,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 반복된 측정을 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는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체계적 오류는 잠재적으로 좀 더 위험하다. 체계적 오류가 없어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랜덤 에러스라는 거 무작위 오류에서는 오류보다 좀 더 위험하대. 자, 만약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이라서 지금 예시를 나왔지. 만약 더 큰 무작위 오류가 존재한다면 한 실험에서 이제 그렇지 이런 예시를 걸어줘야 돼. 여기서 예시를 걸어줌으로써 좀 더 이해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큰 무작위 오류가 존재한다면, 한 실험에서, 걔네들, 자, 랜덤 오류겠죠? 자, 무작위 오류들은, manifest, 뭔가 보여주다, 드러내다 이런 말인데, 자, 걔네들은 드러낼 겁니다. 그들 스스로를 갖다가, large value하면 큰 값에서 보여줄 거예요. of the final quantity error 하면 마지막으로 측정된 오류, 마지막으로 퀀트라는 게 측정하다는 말이에요. 측정하다는 마지막으로 측정된 오류의 큰 값에서 걔네들이 드러낼 거다. 무작위 오류라는 거는 걔네들이 점점 측정을 하다가 마지막 오류, 점점 이제 참값에 가까워진다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오류에서 걔네들 스스로 드러낼 거다. 자, 그래서 everyone is unaware of the imprecision of the results. 이거 알게 될 거라고 했는데 교우에 지금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모를 거래요. 모른대요. 뭐냐? imprecision 하면 부정확성인데 그 결과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no harm is done.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아요. except possibly. 자, except 뭘 제외하고 가능한 to the ego of the experimenter. 자, 실험자의 자존심 외에는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게 없대요. When no one takes notice. 자, 누군가가 알아차리지 않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혹은 그녀의 결과에 대해서. 이거 4번 이상한 것 같아. 자, 5번 한번 볼게요. 5번 내용을 한번 가보고 좀 확정을 줘볼게. 자, 그러나 the concealed person, 숨겨진 존재. 체계적 오류의 숨겨진 존재가 얘네들이 오류가 있긴 한데 그게 숨겨져 있던 게 만약에 있다면은 그 녀석들은 뭘로 해준다? 외관상으로 언뜻 보기에는 reliable, 믿을 수 있는 결과로. given with a small estimated error 하면은 좀 더 작게 측정된 에러가 있다면 which is 그게 또한 사실 심각하게 오류가 될 수 있다. 틀린 부정이 될 수 있다. 이거 보면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러한 이유로 체계적 오류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무작위 오류가 존재를 한다면은
걔네들은 다 드러낼 거예요. 큰 값에서 마지막으로 큰 값에서. 그러니까 드러내면 모두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자 이게 결국엔 걔네들을 갖다 다 드러낸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 마지막 시점값에서. 근데 모두가 모를 거래. 그러면 이게 아니라 aware이 들어가야지. aware. 모두가 그 부정확성에서 결국에는 오류가 있었다는 걸 갖다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 모두 오류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모를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내가 그 실험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 거야. 실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어떤 수학 선생님인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실수를 한 번 했어. 근데 그 실수를 갖다가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안 한다면 애들 입장에서 내가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쩌다가 내가 또 실수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지. 더 하다 보면은 좀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내가 결국에 실수를 했다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아요? 또 이것도 예시가 좀 어렵다. 이거는 문과적 감성이라서 이거 이과적 감성을 설명하기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어렵긴 한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어떤 오류값이 큰 오류값이 등장한다면은 결국에 걔네들은 마지막 어떤 측정을 할 때 오류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갖다 측정을 하고 실험을 할 때 걔네들 스스로 갖다가 manifest해서 드러낸다고. 결국에 자기들이 실수가 있었어, 오류가 있었어라는 걸 갖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냥 실수가 다 드러났으니 모두가 그거에 실수였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야 된다고요. 결국에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정성에 대해서.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른다고 얘기했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내용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도 좀 어렵긴 해요. 저한테 어렵긴 한데 근데 요거는 4번 같은 경우에 확실히 잘못됐다. 앞에 있는 내용과 배치된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나도 이거 수학 선생님이나 뭐 물리 선생님 같은 데 물어봐야겠다. 이거 내용상으로는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뭐 무작위 오류니 뭐 체계적 오류니 뭐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가 없네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제가 전반적인 지식이 짧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 31번 문제. 자, 31번도 빈칸입니다. 자, 빈칸.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그 빈칸인데, 보니까는 여기 단어가 아까 전에 봤는데 뭐 2개 정도의 단어를 갖다 계속 두고 있더라고, 보기가. 지금 빈칸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 그러면은 제일 위쪽이랑 제일 아래쪽에 뭐 양괄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뭐 염두에 두고, 문장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짝만 훑어볼게요. 여기 일단 뭐 결국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고, 차례로 결국 그리고 이거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사실 마지막 문장이 너무 짧은데 여기서 뭔가 반복되는 이야기가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왜냐면 스토리 아까 전에 또 하나 더 봤었는데 히스토리 이런 반복된 말들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 뭐 feelings, emotions 이런 말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거 동어 반복, 같은 말을 갖다가 비슷한 말을 갖다가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답의 근거가 굉장히 가까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명심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첫 번째, a distinct emotional trait. 자, 구분된 distinct라는 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감정적인 특징 of human nature. 자, 인간의 본성에 감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구분이 되는 특징이 뭐냐면 is to watch fellow human. 그러면 동료 인간을 갖다가 watch 지켜본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근접해 굉장히 면밀히 지켜본다는 것과 그리고 learn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특징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 사람을 갖다 면밀히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thereby 그래서 judge their character 그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dependability 신뢰성, 신뢰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한답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이래.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인간의 특징이 뭘 한다는 거야? 어떤 동작을 한다는 거지. watch를 하고 그 다음에 learn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지. 옆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 이거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거 왜 첫 문장이었으니까 그래 가볍게 주지 않았을 거야. 지금 여기 봤을 때 예시가 아니잖아. 예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첫 번째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주제문. 자, 그리고 and so 그래서 it has ever been 이게 자 플레이스토신 자 플레이스토신이라는 거 홍적세라는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 자, 그 홍적세 이후로 쭉 그려왔대요. 라고 하고 그다음 first bands 첫 번째 무리들 classifiable to the 자 genus homo 자 호모 분류로 호모 사피엔스 할 때 그 호모 같은 얘기를 하네요. 자 호모의 부류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첫 번째 무리들 걔네들을 분류할 수 있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걔네들 무리는 were hunter gatherers 하면 헌터 그러면 우리가 헌터 하면은 채집이 아니라 수렵이죠. 수렵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갖다가 조달하던 식량을 조달하던 그 수렵 위주의 인간 형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인간들은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라이커 칼라리 주 그리고 호안시 of today 뭐 말하는 거야 대체. 자 일단은 뭐가 같이 자 오늘날의 이 녀석들과 같이 이런 모르는 말 쓰면 그냥 굳이 뭐 신경 쓰지 마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맥락을 이해하면 돼. 맥락을 결국에 지금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될 건 뭐야? 인간이 결국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정적인 특징은 남을 갖다 지켜보고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한다는 거.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성격을 판단을 한다는 거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갖다 판단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해왔대. 인류의 첫 번째가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하는 애들이었는데 결국엔 오늘날 땡땡처럼 걔네들은 almost certainly depended on 자 걔네들은 뭐에 의존을 했냐면은 거의 의존했다는 sophisticated cooperative behavior 자 굉장히 세련되고 정교하고 세련된 뭐가 sophisticate 모르는 단어일 수도 있으니까 자 정교한 세련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cooperative 하면 협력적인 행동 자 뭔가 정교하고 협력적인 행동에 의존을 했대요. Just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단지 from one day to the next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고 협력적인 그런 행동들에 우리가 얘네들이 의존을 했대요. 그렇지. 만약에 인간이 뭐 코끼리를 잡아먹었어. 결국에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조달하던 그런 식의 인간들이니까 결국에는 사냥을 갖다가 할 때 큰 사냥감을 잡으려면은 혼자서는 안 되겠지. 혼자서는 안 되니까는 서로 협력적인 행위들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혼자서 안 되니까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했다. 그런 행동들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then in turn 그래서 결국 그것은 required exact knowledge 자 정확한 지식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필요로 했어요. of the person history 그러면 personal 그 개인적인 이야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스토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history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금 뭔가 의존을 하려면은 협력적인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 그 사람의 널리지가 필요했다는 거 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항상 요 녀석이 잘 갖춰져 있으면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그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했고 그리고 accomplishment 그 사람이 뭘 이루하는지 업적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of each of their group mates 하면 그들 그룹에 있는 각각에 대한 그 그룹 원들 거기 있는 멤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equally 똑같이 they needed the empathetic sense 하면 공감 감각을
필요로 했다는 거지. Of the feeling and propensities 하면은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향이죠. 다른 사람들의 성향을 갖다가 파악할 필요도 있었고 공감도 할 수 있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it gives deep satisfaction. 그럴 수 있다. 그렇지. 깊은 만족감을 준대요. 이게 그걸 갖다가 자 만약에 네가 그거에 대해서 뭐 이해를 한다면은 네가 만약에 네가 뭐 그럴 생각이 있다면 의지가 있다면 그걸 불러라. 깊은 만족감이라는 걸 갖다가 그리고 뭐라면 인간의 instinct 본능이다. 근데 뭐냐면 not just to learn 자 알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share 나누려는 것 같이 emotions 그 어떤 감정을 나누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를 하겠다는 거죠. 공유를 그 기분 감정을 갖다가 근데 스타라에서 뭔가 졌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졌다라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타라는 게 이런 감정적인 추상적인 어떤 명사들과 합쳐질 때는 어떤 겁니까? 뭔가 불러일으키다 라는 느낌 유발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걸로 인해서 일으켜진 거야? 자 일으켜진 그 어떤 스토리가 또 나왔다. 스토리 이야기 그 이야기라고 또 했잖아. 그 이야기 아까 앞에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겠죠? 자 이야기로부터 불러일으킨 감정 자, 근데 told by our companions 우리의 동료들이 말해준 이야기로 일으켜진 감정을 공유해야 됐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본능이 너무 지저분하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제대로 할게요. 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정을 공유하고 알려고 하는 건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남이 얘기해준 나의 동료가 얘기해준 이야기를 인해서 생긴 감정을 갖다가 서로 알고 공유하는 것 요게 인간의 본능이다 얘기가. 그래서 the whole of this performance 자 이러한 행위들의 전반적인 이런 행위는 자 paying off 이득이 되는 거죠. survival 생존과 reproduction 했을 때 재생산이란 말인데 결국에 여기서 인간의 재생산이란 말은 좀 이상하고 인간의 번식으로 갈게요. 번식 인간이 결국에 번식을 한다는 거니까 생존과 번식에 결국에 이익이 된다라고 땡땡은 are Darwinian phenomena. 그래서 phenomenon이라는 거 많이 봤겠지. phenomena라는 거 이거 역시 현상입니다. 현상. 복수형. 자 다윈의 이론 뭐죠? 진화론이죠. 자 진화론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였어? 스토리, 히스토리 뭐 이런 거고 결국에 동료라는 얘기, fellow라는 단어 제일 처음에 나왔죠? fellow 나왔었고, companion 나왔었고, 그리고 여기에 뭐 상대방에 대한 groupmate가 나왔고 반복된 거는 결국에 내 동료들과의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이야기라는 걸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 보기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기에 있는 게 자 봅시다. 처음에 가십이라면은 남의 이야기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역시 이야기잖아. 느낌 너무 좋은데? 느낌 굿. 자, planning and 계획 이런 얘기 없었죠? practicing 아니고 executing 하고 revising 수정과 검색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explain 보여주는 것과 질투. 그 다음에 경쟁 아니죠. 오케이. 정답 1번이네. 남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 단화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결국에 이런 거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 근데 그게 결국에 다윈의 진화론적인 현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인간의 본능은 상대방과의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디펜더블한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식이다. 근데 그게 진화론적인 그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설물이죠. 설명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1번이라는 정답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뭔가 정신없이 지나가는 홍적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예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예전에 홍적세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들었냐면 홍적세라는 말 한국지리를 가르쳐 주시던 저의 그 모교
저희 모교에 은사님이 계십니다. 유준하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한국지리는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줬어요.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한국지리의 많은 내용들이 기억나는데 그분 아직 뭐 저도 따라하려고는 했지만 실패 뭐 그 이후에 뭐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 선생님이 정말 대단했다는 건 암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래전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시기가 있대요. 뭐 빙하기, 해빙기 거치면서 어떤 뭐 홍적세, 세월 전부 다 그 시기를 갖다가 다 나열을 하시는 거야. 지구과학을 배우는 친구들은 뭐 그런 시기에 대한 이름이 다 붙어 있다는 거. 그거를 들어보면 뭐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한국지리 뭐 문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한국지리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지식을 쌓을 수는 없었는데 결국에는 그 홍적세라는 말을 그때 여러 번 수차례 듣기는 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여기서 아까 나왔었네요. 갑자기 추억 모드. 이러면 요즘 친구들은 라떼에 연기가 난다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입니다. 자, scaling up from the small and 중요한 거. 이거 큰일 날 뻔했어. 32번 역시나 빈칸 문제죠. 빈칸이 지금 제일 첫 문장 있고 야호 밑에 쭉 내려가면 이거 밑에 한 두 줄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길어가지고 일부러 잘랐는데 보고 내려가려고. 근데 보니까 여기 빈칸이 첫 문장이 있어. 그럼 첫 문장이 주제면은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올 수 있는데 예시 다음 문장 예시가 아니네. 여기에 예시가 있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장을 끊어본다면 주제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시를 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또 어려운 문제였을지 한번 가볼게요. 자, scaling up from the small to the large 맞죠? 자, scaling up 뭔가 규모를 갖다 키운다는 거예요. 규모를 키우는 거.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규모를 키우는 거는 종종 수반한다, 동반한다는 거죠. 어떤 evolution이라면 뭐 진화라는 거죠. 근데 뭐를 뭔가 발전, 진화 발전 여기 발전이 안 됐다. 단순함이 복잡함으로 발전하는 거를 동반한답니다. 뭘 하면서. 오케이, 이거는 뭐와 비슷한데, 자, 뭐 공학적인 거, 경제, 그리고 그 회사, 도시, 조직, 아마도 뭐 대부분의 극단적으로는 진화 과정 뭔가 단순하게 복잡함, 작은 것이 큰 걸로 가는 게 빈칸하면서 근데 단순함이 복잡한 걸로 그리고 작은 게 큰 걸로 간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든 게 공학, 경제, 회사, 도시, 조직 그리고 진화 과정마저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예시를 걸었네. 그러면은 사실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떠한 문장이 양괄식이라면은 주제문 제일 위에 두고 아래에 둔 걸 양괄식이라죠. 제일 위에만 있으면 두괄식, 중간에 있으면 중괄식, 마지막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 예시를 걸었기 때문에 예시에 대한 설명을 갖다 쭉 하겠지. 예시에 대한 설명을 근데 여기 마침 또 이게 눈에 들어왔네. similarly에서 비슷하게 해보라고 했으면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 왔겠죠. 근데 쉼표가 와 이거 한 줄짜리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예시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예시가 이어지고 similarly 비슷하게 또 여기서 또 설명을 갖다가 이어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쭉 내려가볼게요. 왜냐면 여기에 비슷하게 해보라고 했으면 여기에서 뭔가 또 다른 예시를 걸든지 설명을 하든지 할 텐데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다 뽑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멀리 안 갈게요. 자, 예를 들어 스카이스크래퍼에서 하늘을 긁어버리는 정도로 높다는 거죠. 결국에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 자, 이 고층 빌딩, 그 대도시의 고층 빌딩은 significantly 분명히 상당히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물건인데 물체인데 뭐보다 마리스트 패밀리 굉장히 조용하고 겸손한 그런 가족보다는 당연히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dwell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dwell이라는 거 live라는 동사의 가장
비슷한 단어예요. live랑 dwell 어디에 거주하다 살다 이란 말인데 자 살고 있는 거예요. in a small town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족보다는 상당히 복잡하지. 고층 빌딩인데 그러나 중요하다. 대박.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잡한 거는 똑같아. 더 복잡한 건 당연해. 근데 underlying 자 아래에 놓여져 있는 기저의 뭐 그런 말인데 자 프린시플 하면 기본 원리겠다. 기본 원리. 자 기본 원리. 자 컨스트럭션 어떤 건설에 있어서 기본 원리 그리고 디자인 설계에 있어서 기본 원리라는 거. 근데 including이라고 갑자기 쉼표를 꺼네. 여기 마침 그 쉼표가 있고 including이니까는 어디서 끊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문제 공학적 문제 그리고 에너지와 정보의 분배 그리고 사이즈 뭐에 electrical outlet 하면은 전기 코드 뽑는 거 뭐라고 합니까? 콘센트 전기 콘센트의 사이즈 그리고 물의 파셋 진짜로 하면 수도꼭지란 말이야. 수도꼭지 파셋이라는 거 수도꼭지 그리고 텔레폰스 랩탑 도어스 기타 등등 되게 신기하다. 그러면은 다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거 결국에는 기본 원리 건설에 있어서 그 건축에 있어서 기본 원리와 설계에 있어서 기본 원리 그거 모든 것은 remain이라서 동사 들여놨네요. 자 거의 same independent 뭐와 거의 뭐 똑같이 따로 그렇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the size of the building 자 그 사이즈에 independent 독립적으로 따로 이런 말이잖아요 원래. 그러면은 뭐와 무관하게 무관하게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자 되면은 그 건물의 사이즈와는 거의 무관하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그냥 남아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딱 그거네. 여러분 혹시 눈치챘어요? 고층 빌딩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 원리가 똑같다. 뭐와 무관하게? 사이즈, 건물의 사이즈는 크든 작든 기본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봐봐. 작은 거에서 그 규모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커지는 거는 종종 동반하는데 어떤 발전, 단순성이 복잡성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발전을 갖다가 진화 같은 걸 갖다가 동반을 하는데 그게 땡땡 하면서 동반하더라. 결국에는 뭡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해봐야 underlying principles 자 기본 원리 같은 거는 밖에 안 바뀌어. 그게 모두 다 same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의 똑같이 남아있다는 거야. 뭐와 무관하게 사이즈 같은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라고 했지.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 규모가 커져봐야 딱 크게 커지. 건물은 건물 아니냐 이런 말이라고. 이해돼요? 결국에 우리가 신생아는 좀 그런가? 초등학교 1학년에 사람의 몸이나 20대 중반에 완전 최전성기를 달고 있는 격투기 선수 진짜 키가 한 2m 넘었고 피지컬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런 사람이나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나 사이즈는 다르죠. 사이즈는 다른데 공통점 뭐야? 똑같은 골격을 가지고 있어. 사이즈만 다른 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기관 다 똑같이 있잖아요.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눈이 5개야? 아니면 뇌가 2개야? 그런 건 아니잖아. 기본 원리는 똑같이 남아있다고. 그 얘기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밑에 한번 볼까요? 오케이, 지금 여기 보기 나왔죠? 자, 보기를 보면은 maintaining basic elements unchanged. 대박. 뭘 하면서?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요소들. 근데 그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뀌지 않고 보존되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유지하면서 이거는 했네. 맞잖아. 건물이 커지더라도 기본 원리는 똑같다. 수도꼭지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거 랩탑 도어 들어가는 거 다 똑같다 했잖아. 거의 똑같다 했잖아. 거의 똑같다. 그죠? 거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유지된다는 얘기잖아. 기본적인 요소들, 기본적인 것들이. 건물이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는 거지.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지. 2번 옵티멀 최적화하는 거야. 에너지 사용을 갖다. 이런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어사인 자뭐 할당하는 건데 뭐냐 새로운 기능 갖다가 뭐 주는 거네. 그런 거 아니고 incorporating foreign item of the surroundings. 자 주변에 뭔가 이색적인 그런 아이템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이런 거 아니야. accelerating 가속화 elimination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이런 것도 아니야. 1번 정답 맞네.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서 하고자 했더니 이거 다시 한번 전해. 요건 좀 중요하니까 정리 한번 할게. 글을 어떻게 만든지를 갖다가 다시 파악을 해야죠, 여러분이. 혹시나 이걸 갖다가 뭐 내용 그럼 그 앞에서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은 글을 어떻게 봤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 작은 것이 커지는 거는 뭐 단순한 게 복잡해지는 그런 발전 같은 걸 갖다 동반한다. 그리고 뭘 하면서 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게 공학이나 뭐 이런저런 경제나 이런 것처럼 다 비슷하대. 그러고 나서 고층 빌딩이 일반적인 그 가정 하나보다는 복잡하겠지. 굉장히 복잡한 물체겠지. 그런 데라고 했잖아. 중요한 건. 요거 때문에. 요게 중요했던 거야. 기본 원리, 건축이나 설계에 있어서 기본 원리는 remain 동사였죠? the same. 똑같다. 거의 똑같다고 했잖아. 뭐와 상관없이. 뭐와 무관하게. 사이즈 같은 거 그런 거 상관없이 똑같다는 이것 때문에 이게 힌트가 돼서 사이즈가 거의 기본적인 요소 basic elements가 maintaining 한다는 얘기를 갖다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돼? 이제는? 이해되겠지?